뜨거운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흘렀을 때 끝내 석파천은 순수추주 1초로 사도 방주의 오른손목을 찔렀고 사도 방주는 신음소리를 토해내며 물러섰다. 윽! 그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움켜잡고 있었으며 오른손목에서는 피가 났다. 병기는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석파천은 즉시 뒤로 세 걸음 물러섰다. 사도 방주는 멍하니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뭇 형제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의사청 안은 죽은 듯 조용했으며 그의 손목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만 뚝뚝 들려오고 있었다. 한참 후 사도 방주는 참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좋아, 좋다. 그리고 그는 의사청에서 걸어나갔다. 의사청에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를 지켜보았을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도 방주가 떠나고 방주가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형편인지라 모두들 석파천을 방주로 추대했다. 이때 석파천은 시원스럽게 약속했다. 이 몸은 덕과 능력이 없으니 이와 같은 중임을 맡을 수 없으나 3년 후에 상선벌악의 구리패가 강호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기로 하겠소. 뭇 형제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으며 바닥에 엎드렸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패해석은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솔직히 말해서 방주의 무공은 사도 방주를 이길 정도였으니 고강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리하여 뭇 형제들이 승복하게 되었는데 무공이 고강하지 않더라도 본 방의 재난을 막아준다는 약속에 누구랄 것 없이 방주님을 옹호했을 것이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석파천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패 선생 이야기를 들으니 그럴싸하지만 난 본래부터 언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구려. 패해석은 웃으며 그 말에 반박했다. 방주께서 너무나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그는 위로하는 투로 다시 설명과 격려를 했다. 방주께서 큰 병을 앓으신 후 지혜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후에 치유되면 언변이 뛰어나게 되어 본방에서는 물론 강호에서도 방주님을 따를 자가 없을 것이외다. 석파천은 그 말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았다. 그저 반신반의할 정도였다. 그럼 내가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오? 패해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소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의학적으로 방주와 같은 경우가 많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기억을 되찾기도 했지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다시 질문을 던졌다. 또 한 가지, 내가 구리패를 받겠다고 약속한 것을 방의 모든 형제들이 알고 있고 의심치 않는단 말이오? 패해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이다. 사내 대장부의 일원은 중천금이라고 했소이다. 더구나 강호에서는 가장 의리를 중시하지 않소이까? 모든 형제들이 방주님을 믿고 있지요. 석파천은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당신들은 초조해하며 내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겁을 내었구려. 패해석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방주께서 취임 이후 행하신 일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소이다. 형제들에게 좀 엄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방주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뭇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겠다 하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방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지요. 석파천은 잠시 생각해 본 후 말했다. 패 선생, 과거의 일을 나는 기억하지 못하겠소. 그러니 당신은 속이지 말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패해석은 미소를 지었다.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왜다. 방주께서는 나이가 젊어 좀 풍류를 즐기는 편이지만 병폐가 될 수는 없소이다. 다행히도 그 여자들은 즐거이 응했고 강요한 일은 결코 많지 않았소이다. 따라서 장락방의 명성도 그렇게 높고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뭇 형제들은 그 소식을 듣고 모두들 웃고 말았지요. 석파천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패해석은 몇 마디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이었지만 이 몇 년간 자기가 풍류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당 이외에 다른 여자와 애매한 관계가 있었다는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수아가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구심이 솟아올랐다. 폐석은 다시 말을 이었다. 방주 속하가 한마디 당돌한 말씀을 올려도 되겠소이까? 석파천은 재빨리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폐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던 참이니 말씀을 해주시구려.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좋소이다. 장락방에서 남들에게 알릴 수 없는 장사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형편이었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형제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소이까?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들은 본래 백도에서 활약하는 호걸들이 아니니 위선에 찬 예의 같은 것은 지킬 필요가 없었지요. 하지만 방 내부 형제들의 처나 딸들에 대해서는 방주께서 역시 서로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소이다. 석파천은 그만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다. 그날 밤 전 향주가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그 이유가 자기의 처를 유혹했다는 것이 아닌가. 확실히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폐석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정불삼 노 선생은 성격이 괴팍하고 무공이 지극히 높소이다. 방주께서 그 손녀딸과 내왕하다가 장래에 져버리게 된다면 정노 선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왜다. 방주께서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만 한 명의 강적을 더 만들게 되는 결과가. 석파천은 불쑥 입을 열었다. 내가 어떻게 정소절을 저버린단 말이오? 방주께서는 한 처녀를 좋아하시게 되면 보배처럼 여기나 얼마 안 가 그 정이 식어버리는 것이 통례였소이다. 그리고 폐해석은 빙그레 웃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방주께서 정말 정소절을 좋아한다면 별 문제이지만 혼례를 올리는 것 같은 일은 정노 선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이다. 석파천은 망설였다. 하지만 폐 선생, 나는 이미 그녀와 혼례를 올렸소. 폐해석은 천천히 말했다. 그때 방주께서는 병이 치유되지 않아 흐릿한 정신에서 정노 선생의 안배와 지휘를 받은 것이니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외다. 석파천은 눈살을 찌푸렸다. 일시 무어라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폐해석은 그와 같은 말은 적당히 해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즉시 화제를 돌렸다. 관동 사대문파에서는 기세등등하게 우리 문화까지 찾아온 셈인데 일단 방주님을 대하게 되자 그만 누그러져서는 은공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방주님의 위세와 덕망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일이지요. 방주께서 무공의 진도가 기이하도록 빠른 것은 정말 기쁘고도 축하할 일이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연고인지 모르겠군요. 석파천이 어떻게 힘써 정불사를 물리쳤으며 또 고3 등의 목숨을 구했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총타로 오는 도중에 관동의 군호들은 이미 과장하여 장락방의 무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상태였다. 폐해석은 석파천의 무공이 그토록 고강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즉시 말을 슬슬 유도해서 그 까닭을 알아내고자 했다. 그러나 석파천 자신도 아리송한 일이라 어떻게 된 까닭인지를 설명할 수 없었다. 폐해석은 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은 무림에서 모두 퍽 명성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방주께서는 그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 기회를 빌려 그들을 포섭하여 본방을 위해서 힘을 바치도록 해야 할 것이 왜다. 그들이 만약 사도 전 방주의 일에 대해 묻는다면 방주께서는 그저 사도 전 방주가 이미 은퇴했다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속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과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했다가는 서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소이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폐 선생 말씀이 옳소이다. 몇 마디 환담을 주고받은 후 폐해석은 품속에서 한 장의 계산서를 꺼내 놓았다. 이 계산서는 물론 총타와 각 분타에서 몇 달 동안 소요된 비용과 수입을 적은 것이었다. 석파천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 장락방에서 행한 어떤 일들은 바로 부모님들이 이 며칠간 말한 천리에 어긋나는 짓들이 아닌가. 그야말로 농림의 산채들이 금은보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알고 보면 도적질한 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실에 있어서 석파천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어떻게 지적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이날 밤 장락방의 총타 대청에서는 큰 연회가 베풀어졌다. 관동의 군호들을 대접하는 연회였다. 석파천과 폐해석, 그리고 정당이 아래석에서 그들을 대접했다. 술이 새순배 돌았을 때 사람들이 서로 인사말을 하게 되었다. 범일비는 석파천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은공의 커다란 재주로 장락방을 이토록 흥왕하도록 다스렸으니 사도 형님께서도 아마 매우 기뻐하리라 생각이 드는구려. 폐해석은 그 말을 받았다. 사도 선배께서는 지금 낚시질이나 하고 화초를 심으며 지낼 뿐 어떤 사람도 만나보지 않는 형편이라 정말 여가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지요. 따라서 폐방에 속된 업무에 관해 우리들 역시 감히 그 어르신께 고하지 못하고 있지요. 범일비가 막 다시 말을 꺼내어 케어묻고자 하는데 갑자기 호맹당의 부양주가 총총히 걸어들어와 폐해석에게 무어라고 귓속말을 했다. 폐해석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석파천에게 입을 열었다. 방주께 알립니다. 설산파의 무제자들이 우리에게 사로잡힌 바가 있었소이다. 그런데 능소성에서 달려온 두 사람이 그들을 구하려다가 다시 우리에게 잡히게 되었다는구려. 석파천은 약간 놀란 얼굴이 되어 물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았단 말이오? 폐해석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번 방주와 백만검이 총타에서 떠난 이후 뭇 형제들은 매우 걱정했소이다. 방주께서는 너무나 순진하여 혹시 그자들의 수작에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는 관동의 군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석파천이 백만검에게 사로잡혀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그와 같이 애매하게 둘러댄 것이다. 곧이어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하여 장락방의 모든 형제들이 나서서 방주의 행방을 찾게 되었는데 당도현 부근에서 설산파의 제자 몇 명을 만나게 되었소이다. 살짝 조그만 계책을 쓴 결과 그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총타에 감금할 수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기민하기 이를 데 없는 백만검은 그만 도망을 치고 말았지요. 정당은 갑자기 불쑥 입을 열었다. 화만자라는 화소전은 어떻게 되었나요? 폐해석은 즉시 대답했다. 그 여인은 총타에 사로잡혀 있어. 범일비 등은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라마지 않았다. 설산파라면 무림에서 혁혁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락방의 수하들에게 그와 같은 참패를 당했다고 하니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았다. 폐해석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들은 설산파의 제자들에게 방주의 행방을 물어보았소이다. 방주께서는 그날 밤 토지묘에서 스스로 떠나간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관동 군호들을 훑어보고 다시 입을 열었다. 모두들 방주께서 무사하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았소이다. 이제 이 설산파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주께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석파천은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설산파의 문화에서 무공을 배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설산파의 제자들은 따지고 보면 나의 사숙벌이 된다. 그들을 어찌 죽이거나 감금해 둘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입을 열었다. 우리와 설산파 사이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지만 역시 그는 한마디 주어들은 풍월이 있어 그것을 말해보려 했으나 일시 생각이 잘 나지 않았다. 폐해석은 그 말을 얼른 받았다. 적을 친구로 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이다. 적이 되는 것보다는 친구가 되는 것이 낫소이다. 폐 선생, 우리들은 그들을 놓아줍시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불러 술을 마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그는 무림에 이와 같은 규칙이 있는지 모르고 폐해석 등이 많은 힘을 써서 잡은 설산파의 제자들을 자기가 간단히 놓아주라고 하는 것이
자칫 전횡을 부리는 것 같아 폐해석에게 묻게 된 것이다. 폐해석은 웃으면서 응했다. 방주께서 그토록 너그러우시니 정말 무림의 미담을 남기게 되었소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호맹당의 부양주에게 명령을 내렸다. 설산파의 사람들을 모조리 데리고 오도록 하게. 부양주는 대답을 하고 물러갔다. 얼마 후 4명의 형제가 2명의 백의 사내를 압송하여 왔다. 두 사람은 손이 뒤로 묶여 있었으며 흰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한바탕 싸움을 벌인 끝에 두 사람이 상처를 입고 사로잡힌 것 같았다. 부양주는 호통을 내질렀다. 앞으로 나아가 방주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시오. 그러자 나이가 좀 많은 중년인이 두 눈을 부릅떴고 다른 30세 정도의 장정은 입을 열고 욕을 했다. 차라리 시원하게 이 나으리를 죽여라. 너희들 죄만 저지르는 날강도 같은 자들은 언젠가 죗값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사부이신 위덕 선생이 이곳에 오시기만 하면 너희들을 모조리 갈기갈기 찢어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자 창밖에서 우렁찬 음성으로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사제, 정말 속 시원하게 욕을 잘했네. 저자들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날강도들이지. 곧이어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20여 명이나 되는 설산파의 제자들이 손에는 수갑을 차고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진 채 대청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경만종, 호연만선, 문만부, 가만균, 왕만인, 화만자 등이 그 안에 끼어 있었다. 경공신법이 매우 뛰어나다는 왕만인도 이번에는 잡히고 말았다. 왕만인은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날강도니 후레자식들이니 하고 욕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실력이 있다면 진짜 칼이나 창을 들고 정정당당히 대결을 할 것이지 몽한약을 쓴 것은 비겁하지 않으냐고 불평을 하기도 했다. 범일비와 풍량 등은 서로 한번 쳐다보았다. 만약 몽한약을 써서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라면 별로 떳떳할 것도 없군. 폐해석은 즉시 그들의 그와 같은 눈치를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싱글벙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당도연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확실히 몽한약을 쓰기는 했지만 여러분의 무공이 뛰어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석방주와 여러분과는 옛날에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해치고 싶지 않아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뿐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승복할 수 없어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나서서 불초와 한번 겨루어 봅시다. 어느 분이든지 불초의 10초를 받아낸다면 장락방의 사람들이 모두 다 비열한 날강도라고 인정을 하겠소. 어떠시오? 지난번 폐해석의 오행육합장 아래 가만균 등은 2, 3초도 견디지 못하고 혈도를 짚어 쓰러지고 말았지 않았던가? 그러니 그들이 10초를 받아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노릇이 아니었다. 새로 잡혀온 설산파의 제자 손만녀는 폐해석의 재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몰랐다. 그는 오히려 얼굴이 샛노랗고 비쩍 마른 폐해석의 병약한 모습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큰 소리를 쳤다. 당신네 장락방은 머릿수를 믿고 이길 뿐이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시오? 10초가 아니라 100초라도 받아줄 용의가 있소. 폐해석은 냉소를 흘렸다. 좋소, 좋아. 이분은 정말 담이 뛰어나군. 우리들은 이렇게 내기를 하도록 합시다. 당신이 10초를 받아낸다면 장락방은 모두 비열한 날강도가 되지. 그러고 나서 그는 좀 더 엄한 어조로 물었다. 만약 노제가 10초 안에 지게 된다면 설산파가 바로 비열한 날강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면서 그는 손만년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슬쩍 떨쳤다. 그러자 손만년의 몸에 감겨있던 몇 가닥의 손가락처럼 굵은 삼배줄이 뚝뚝 끊어지고 말았다. 폐해석은 웃으면서 차분한 어조로 다시 말했다. 자, 손을 써보시지. 손만년은 자기가 몇 번이나 끊으려고 힘을 주어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던 밧줄이 병약해 보이는 폐해석의 아무렇게나 하는 손짓에 간단히 끊어지자 그만 깜짝 놀라 안색이 획 변하고 말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으며 감히 폐해석과 손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바로 이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낭낭히 외쳤다. 좋소. 그네기는 나와 합시다. 무사람들 가운데 설산파 제자들은 대뜸 얼굴에 기쁜 빛을 띠었다. 장락방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졌고 폐해석은 약간 안색이 변했다. 대청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 사람은 당당한 풍채에 훤칠한 키, 위엄이 가득 서린 얼굴로 바로 기한서북 백만검이 아닌가. 그는 폭언의 예를 표하더니 입을 열었다. 불초는 무공이 미흡하나 폐 선생에게 10초를 받아보도록 하겠소. 폐해석은 빙그레 웃었다. 안색은 여전히 침착했으나 속으로는 여간 겸연쩍은 것이 아니었다. 백만검의 무공을 논할 때 폐해석이 이긴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100초 정도는 싸워야 승부가 날 정도였다. 그러니 10초 안으로 이긴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실력을 정확히 헤아리는 그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10초의 내기는 백대엽이 무체자들을 상대로 할 때만 통용되는 것이 왜다. 백대엽께서 친히 나선다면 우리들은 내기의 내용을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엄숙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백대엽이 만약 불초와 겨루겠다면 손이 상대방의 옷에 닿는 것으로 끝내는 조건이라 해도 2, 300초 안으로 승부를 낼 수는 없을 것이요. 백만검은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원래 폐 선생은 한 번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시구려. 폐해석은 소리내어 웃었다. 하타하, 내가 무공이 약하고 건방지며 무지한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했을 때의 조건 이외다. 설마하니 백대엽도 그런 사람이란 말이오? 백만검은 무뚝뚝한 어조로 그 말을 받았다. 만약 장락방을 비열한 날강도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불초는 무공이 형편없고 오만하며 무지한 자가 된다 해도 상관이 없소. 그는 대청 안으로 들어서자 석파천이 위풍당당하게 자리에 앉아있고 무사제들은 수갑을 찬 채 초췌한 안색으로 묶여있는 것을 보고 그만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었다. 그리하여 그는 폐해석의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고 비열한 날강도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다그친 것이었다. 이때 문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 낭낭히 외쳤다. 송강부의 은극 양광과 현소장의 석청 부부가 방문했소이다. 그것은 바로 석청의 음성이었다. 석파천은 크게 기뻐 몸을 벌떡 일으켰다. 아버님, 어머님. 그는 대청에서 급히 달려나갔다. 백만검의 곁을 지나치게 되었을 때 백만검은 석파천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너무나 재빠른 수법이어서 석파천은 전혀 방비를 하지 않은 탓에 그만 완맥을 움켜잡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과 한시바삐 만나고 싶은 생각에 손을 획 뿌리쳤다.